매개 변수와 전달 인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전달 인자와 매개 변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란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가 수용할 수 있는 값을 지정하는 식별자, 즉 변수입니다. 함수를 만들 때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처리할 전달 인자의 개수와 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는 필수 매개 변수와 선택 매개 변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 중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매개 변수를 필수 매개 변수라 합니다. 기본값이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수 호출 시 반드시 해당 매개 변수로 전달한 값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하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즉 오류가 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값이 없는 매개 변수를 필수 매개 변수라 부릅니다. 화면의 예시 코드처럼 def myfunction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가 두 개 이렇게 length하고 weight 이렇게 있는 이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면 length와 weight은 필수 매개 변수가 됩니다. 반면에 기본값을 함수 정의할 때 미리 설정하면은 이를 선택 매개 변수라 부릅니다. 기본값이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호출 시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함수가 기본값으로 명령문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기본값이 아닌 다른 값을 사용하고자 할 때만 값을 따로 지정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화면의 예시 코드처럼 def myfunction 그리고 매개 변수 copies의 기본값으로 1을 할당했고요. 매개 변수 color의 기본값으로 none을 할당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정의하면 copies의 기본값으로는 1, color의 기본값으로는 none이 미리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둘을 선택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 변수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이며 따라서 매개 변수가 0개입니다. 화면에 예시로 나와 있는 def myfunction 그리고 갈로만 있죠. 이 갈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 인자 없이 함수의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위치 매개 변수입니다. 영어로는 positional parameter라고 부르는데 여기 나오는 def myfunction 그리고 매개 변수 두 개가 length, weight 이 형식으로 콤마로 구분되는 한 개 이상의 식별자로 정의되는 매개 변수를 위치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키워드 매개 변수입니다. 영어로는 키워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def myfunction하고 copies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었죠. 이때 copies라는 매개 변수가 바로 이제 키워드가 되고요. color equal none이라 되어 있는데 이 color의 매개 변수가 키워드로 됩니다. 이렇게 콤마로 이제 구분되는 한 개 이상의 식별자 equal 기본값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식을 이제 키워드 매개 변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즉 여기에는 기본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키워드 매개 변수는 사실 선택 매개 변수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치 매개 변수에는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필수 매개 변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함수를 이처럼 정의할 때도 모든 위치 매개 변수, 즉 필수 매개 변수를 키워드 매개 변수인 선택 매개 변수보다 먼저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키워드 매개 변수가 위치 매개 변수보다 먼저 앞에 정의를 하게 되면요, 오류가 납니다. 전달 인자는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의 이름 바로 뒤에 오는 소갈로 안으로 할당되는 값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함수는 값을 전달인자로 받아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전달인자는 크게 필수 전달인자와 선택 전달인자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전달인자는 기본값이 미리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값을 말합니다. 만약 지정하지 않으면 예외가 발생합니다. 선택 전달인자는 기본값이 미리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해당 함수가 기본값으로 명령문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선택 전달인자의 경우에는 기본값이 아닌 다른 값을 사용하고자 할 때만 지정하면 됩니다. 필수 전달인자, 선택 전달인자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그 함수를 정의한 문서를 봐야 합니다. 선택 전달인자의 경우에는 함수를 정의한 문서에서 일반적으로 대괄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ange를 살펴보면 시작과 폭은 선택 전달인자를 받아서 처리하는 매개 변수이고 필수 전달인자는 끝이라는 매개 변수로 받아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달인자가 하나라면 이 끝 매개 변수가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달인자가 없다면요, 즉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타입 에러가 납니다. 첫 번째 시작은 순서열의 시작 번호이며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0이 주어집니다. 마지막에 오는 폭은 순서열에서 서로 붙어 있는 번호 간의 간격으로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1이 주어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코드를 보면요, range는 최소한 1개 이상의 전달인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수 전달인자 1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개의 선택 전달인자가 있죠. 따라서 range를 이렇게 호출할 때 아무런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타입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트의 문서를 보면요, 갈로 안에 대갈호로 변수 x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 x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다큐멘테이션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제 플롯 안으로 전달되는 값이 선택 전달인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처럼 플롯 뒤에 오는 갈로 안에 아무런 값을 지정하지 않고 호출하게 되면 기본값인 0.0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전달인자로 문자열 12 이렇게, 즉 문자열 1, 2죠. 이렇게 해서 값을 전달하면요, 실수 12.0이 반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인자는 형식에 따라 위치 전달인자와 키워드 전달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치 전달인자는 함수의 갈로 안에 콤마로 구분되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값을 말합니다. 반면에 키워드 전달인자는 전달인자 앞에 키워드 식별자가 옵니다. 즉 매개 변수가 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3개의 전달인자, 즉 프린트 용지 크기, 매수, 컬러 또는 흑백 여부를 처리하는 프린트 셋업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위치 전달인자로 값을 전달하려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예시처럼 프린트 셋업 안에 이렇게 문자열로 A4 그리고 숫자 1 그리고 불린 false를 호출하면 되고요. 키워드 전달인자로 값을 전달할 경우에는 여기 두 번째 예시 코드처럼 프린트 셋업 다음에 이렇게 매개 변수, 즉 키워드 페이퍼에다가는 문자열 A4 그리고 copies에는 정수 1 그리고 colors false 이렇게 설정해서 호출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인자의 수가 필요한 전달인자보다 적거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 타입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예시의 len 함수의 경우
전달 인자 1개가 필요한데요. 전달 인자 없이 이렇게 호출을 했기 때문에 타입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달 인자 2개를 이렇게 사용하면요. 여기 보면 리스트 A와 B가 있죠. 이렇게 2개를 사용하면은 마찬가지로 타입 에러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전달 인자의 순서입니다. 모든 위치 전달 인자가 키워드 전달 인자보다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오른쪽 이제 첫 번째 예시는 위치 전달 인자가 키워드 전달 인자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실행이 되지만요. 두 번째 경우는요. 키워드 전달 인자, 즉 리버스가 위치 전달 인자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신텍스 에러 예외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할 때도 모든 위치 매개 변수가 키워드 매개 변수보다 먼저 선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화면의 왼쪽에 있는 두 경우 중에서 첫 번째 OK는 함수 정의를 올바르게 했죠. 왜냐하면은 필수 매개 변수, 즉 위치 매개 변수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선택 매개 변수인 키워드 매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했는데요. 두 번째 bad 함수는 경우는요. 함수 정의를 잘못한 경우입니다. 키워드 매개 변수인 y가 위치 매개 변수인 z보다도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는 z를 먼저 위치시키고요. y를 g의 뒤에 선언을 해야만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화면에 있는 사용자 함수를 정의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정의한 string format 함수는 3개의 매개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 텍스트는 위치 매개 변수이면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필수 매개 변수입니다. 두 번째 length와 세 번째 fills는 키워드 매개 변수이면서 동시에 기본값이 각각 10과 공백 빈칸 한 칸의 문자열로 주어진 선택 매개 변수입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 텍스트를 통해서 문자열을 전달받아 텍스트의 길이가 두 번째 매개 변수인 length의 길이보다 짧으면 채운 문자 fills를 채워 넣는데 length에서 텍스트의 길이를 뺀 수만큼 fills 문자를 반복 결합해서 텍스트 뒤에 붙여 넣어서 반환합니다. 이때 만약 텍스트의 길이가 length의 길이보다 길면 fills에 상관없이 그냥 텍스트만 출력합니다. 먼저 텍스트에 사용할 문자열 파이썬과 빅데이터 분석을 만들어서 변수 s에 할당을 합니다. 참고로 변수 s의 길이는 파이썬과 띄우기, 빅데이터 띄우기 분석 이렇게 해서 12입니다. 우선 위치 전달 인자만 사용해서 위에 정의한 스트링 포맷 함수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코드는요. 변수 s가 참조하는 문자열을 필수 매개 변수인 텍스트로 전달한 결과입니다. 즉 위치 전달 인자로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텍스트는 이제 함수 정의 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수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 매개 변수를 통해서 모두 기본값이 적용되어서 출력할 문자의 길이를 이 코드의 경우에는 10으로 이미 했고요.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전달했죠. 그리고 fills는 빈칸 1개 문자라고 이렇게 그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열이 12로 기본값인 length 10보다 크기 때문에 fills의 채운 문자 빈칸 한 칸을 사용하지 않고 무시하고요. 그냥 텍스트 문자가 더 크기 때문에 텍스트 문자를 그대로 출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두 개의 값을 각각
첫 번째 매개 변수인 텍스트와 두 번째 매개 변수인 length로 전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때 두 번째 전달 인자의 경우 키워드 length를 생략해서 둘 다 위치 전달 인자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코드 그리고 다섯 번째 테스트 코드는요. 위치 전달 인자 세 개를 모두 사용했는데 length와 fields의 위치 전달 인자로 각기 다른 값을 지정한 후 함수를 호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코드를 보면요. 길이를 5로 fields를 별부호로 해서 함수를 호출하였고요. 그 결과 length가 문자열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그냥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이 경우도 별부호 fields를 무시했죠. 처음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네 번째 코드의 경우에는 길이를 문자열보다 긴 15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자열 뒤에 채운 문자가 느낌표 이것이 3개 붙어서 출력을 했죠. 왜냐하면 문자열 길이는 10인데 length를 15로 했기 때문에 3개가 빕니다. 그래서 문자열 끝에다가 느낌표 요 3개를 출력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코드도요. 길이를 문자열보다 긴 25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열 뒤에 채운 문자로 tilde, 즉 물결표를 13개 붙여 출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코드의 경우에는 두 번째 위치 전달 인자에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이 왔습니다. 따라서 타입 오류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전달 인자의 자료형으로는 정수가 와야 하는데 문자열이 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코드의 경우는요. 두 번째 전달 인자로 키워드 전달 인자를 사용했고 세 번째 전달 인자로 위치 전달 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함수 규칙에 의하면 키워드 전달 인자가 위치 전달 인자 뒤에 와야지 앞에 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텍스 오류가 났는데 오류 메시지를 보면요. 위치 전달 인자가 키워드 전달 인자 뒤에 따라왔기 때문에 오류가 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전달 인자가 위치 전달 인자보다 먼저 오면 오류가 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전달 인자와 위치 전달 인자를 섞어서 스트링 포맷 함수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만약 함수를 호출할 때 키워드 전달 인자만 사용한다면요. 전달 인자의 위치, 즉 순서에 상관없이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호출할 때 필수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할 때도 키워드 전달 인사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length와 fields의 키워드 전달 인자로 값을 지정한 후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치를 바꾸었죠. 그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코드의 경우는요. 필수 매개 변수인 텍스트를 키워드로 하는 키워드 전달 인자로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채운 문자 없이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한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코드는요. 키워드 전달 인자만 사용해서 첫 번째 전달 인자인 텍스트 문자열과 채운 문자인 fields의 순서를 바꾸어서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네 번째 코드도 키워드 전달 인자만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 전달 인자인 텍스트의 문자열과 문자열 길이인 length의 순서를 바꾸어서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코드도 전달 인자 모두 키워드 전달 인자만 사용해서 전달 인자의 순서를 바꾸어서 막 섞었죠.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인식을 잘해서 정확한 위치에 있는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실제 문자열 길이보다 길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뒤에 채운 문자인 %와 느낌표로 문자일 뒤를 채워서 출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드는요. 키워드 전달 인자가 위치 전달 인자보다 먼저 왔죠. 예를 들면 length 15 이렇게 키워드 전달 인자가 fields 채운 문자 위치 전달 인자보다 먼저 왔습니다. 따라서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보면 positional argument follows 키워드 argument에서 위치 전달 인자가 키워드 전달 인자 뒤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 전달 인자는 키워드 전달 인자보다 반드시 앞에 와야 됩니다. 일곱 번째 코드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전달 인자로 모두 이제 키워드 전달 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오류가 났죠. length는 이제 키워드, 그 다음에 $사인은 위치 전달 인자를 해서 오류가 났는데 이번에는 fields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키워드 전달 인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고 잘 출력을 했죠. 마지막 코드도 키워드 전달 인자가 먼저 왔죠. 제일 먼저 왔죠. 그 다음에 위치 전달 인자 두 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오류가 났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위치 전달 인자와 키워드 전달 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모든 위치 전달 인자가 키워드 전달 인자보다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워드 전달 인자는 키워드 매개 변수의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만약 키워드 전달 인자만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순서에 상관없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 인자의 위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개 변수와 전달 인자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